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1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6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닷새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 닷새째 10명 안팎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확진자는 어제 11명 늘어서 1,694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명 늘어서 238명이고요. 네.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2,179명입니다. 이것도 한 3,000명대에서 많이 이제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완쾌돼서 격리 해제 중임된 분들이 8,277명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금까지 코로나19를 검사받은 사람만, 한 번이라도 검사받은 사람만 따져보면 벌써 57만 7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신규 확진된 11명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해외 유입된 분들이고요. 또 절반 정도가 이제 지역에서 발생한 분들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6명, 5명 이렇게 비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검역에서 2명, 네. 서울, 부산, 경북에서 각각 2명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대전, 경남에서 각각 1명이 이렇게 오늘 확진이 됐습니다. 치명률은 2.23%인데요. 좀 치명률은 크게 변동 없이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80대는 한 23%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70대의 치명률이 9%대였다가 이제 1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70대 네. 치명률이 좀 올라갔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네. 60대는 2.5%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치명률은 계속 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증가세가 치명률에 있어서 좀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해외 유입은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해외 유입, 그러니까 계속 네. 5명, 6명씩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총 11명이며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179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38명이고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 확진 환자 11명 가운데 5건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6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 사례가 2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4건입니다. 6명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K방역 국제협력 강화 방안, 농업 분야 코로나19 대응, 수산물 소비 수출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사항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 없지만 그간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생활의 복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지방자치단체와 홈쇼핑 업계에 감사를 표하고 농수산물 촉진을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농수산업 분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해, 친환경 농산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 자가격리자에 대한 농산물 꾸러미 공급 등을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인력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2개 시군에 추가로 설치하고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 근로를 허용하는 등 농업 분야 취업 알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화로회 등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 그동안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라인 상생 할인 등 비대면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하고 수출업계 유동성 지원과 무역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대규모 수산물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상생 할인, 도매시장 드라이브 스루 등을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직거래 등 수산 분야의 비대면 거래 기반 조성 등을 중장기 과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 분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 TF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TF는 국제방역협력 채널을 일원화하여 국제사회의 요청과 지원 가능한 우리의 방역 경험을 총괄 조정하고 주제별 웹세미나, 화상회의, 정책자료 공유 등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며칠째 신규 확진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막기 어렵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길게는 2년 가까운 기간을 코로나19의 유행 기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감염 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지속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과 사회 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방역 두 영역으로 구성되며 개인 지침은 5대 기본 수칙과 4대 보조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안은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치면 옷소매,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방역 4대 보조 수칙 안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 수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등 4개로 제시하였습니다. 각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 수칙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 수칙을 미리 잘 유념하시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시에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오늘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 수칙 초안을 공개합니다. 집단방역 보조수칙 초안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 배포할 계획입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 지침을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의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의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 세부 지침을 참고하여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 호흡기 정상 유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간 이 수칙들에 대해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큰 이견은 없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추가 작성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 장례 등 시설 분야별로 필요한 집단 방역 보조 수칙 세부 지침을 부처별로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과 일상생활 간의 적정한 조화를 위해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준비와는 별개로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월 6일 이후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위험도 평가와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방역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권고에 귀 기울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야외 활동과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2만 4천여 개의 공공 실외 체육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의 야외 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기간에는 연휴가 있어 많은 분들을 이동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5월 5일까지는 모임, 행사, 여행 등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후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옆 사람과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편을 참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많은 의료진 분들이 봉기운을 느낄 새도 없이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분들이 밤낮으로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의 소중함과 사회적 연대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이 힘을 합쳐 이 감염병 위기를 꼭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만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이 되고 있고 백신이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만약에 5월 5일까지 잘 유지가 된다면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초안이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됐나요? 네, 오늘 이제 기본 네. 수칙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브리핑 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일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구체적인 기본 수칙하고 보조 수칙으로 수칙. 나눠서 개인이 지켜야 될 것, 그리고 공동체, 집단이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나눠서 발표한 것은 오늘 이제 처음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개인 방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수칙은 5가지입니다. 이미 네. 뭐 언급을 자주 언급을 했었죠. 했던 네. 바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 2팔 간격으로 건강 거리를 갖다 두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거리두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30초 손 씻기, 그리고 기침은 옷소매하는 것.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것을 이제 네 번째 수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좀 거리는 이렇게 떨어져도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할 것. 이것들을 5가지 수칙을 기본 수칙으로 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보조 수칙 4가지를 갖다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건 네. 아마 오늘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네, 네. 사실
크게 뭐 색다른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가 마스크 착용이고요. 네. 두 번째가 환경 소독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또 고위험군은 생활 수칙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방역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수칙을 오늘 공개는 했는데 보조 수칙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공개한다고 해서 지금 추후 연기를 했습니다. 일단 네. 집단 방역의 관점에서 기본 수칙을 공개한 것만 짚어보면 이것도 5가지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그리고 네. 두 번째가 공동체 내에서 이제는 방역 관리자, 그 관리자. 집단 내에서 이 방역 관리자 한 명을 갖다가 이제 네.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지정자는 이 방역 지침을 만들고 거기에 공동체 인원들은 이 지침에 대해서 준수할 것을 이제 세 번째로 당부를 했고요. 네. 네 번째가 이제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 방역 관리자에게 이 공동체는 적극 협조할 것을 이렇게 지침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얼핏 들으면 좀 막연하고 네네. 추상적이고 뭐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이렇게 좀 이렇게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인이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들어갈 때는 네. 이런 핵심 지침들을 갖다가 떠올려 보면 네.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이제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정 정도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생활 이제 방역, 생활 거리두기로 이행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유행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을 때는 이제 5월 5일 이제 그때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네. 5월 6일부터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생활 방역. 거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라는 네. 표현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부터 자연휴양림 43곳을 포함해서 이제 수목원이나 치유예습 등 국립 야외 시설들이 이제 오늘부터 차례로 문을 엽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다만 지금도 휴양림 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국립생태원 등도 이 야외 공간에 한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어떤 데는 개방을 하고 어떤 데는 또 지연을 하고 어떤 데는 또 제한을 가하는 네. 그 기준이 바로 2가지인데요. 하나는 밀폐된 공간이냐, 하나는 또 밀집된 공간이냐. 밀집과 밀폐. 그러니까 네. 밀폐된 공간이냐 밀집된 공간이냐를 가지고서 이런 구체적인 생활 방역의 지침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휴양림이나 이런 곳은 분명히 바깥 실외 공간이니까 밀폐된 공간은 아니어서 네. 분명히 실내보다는 감염 위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 있지 않고 이렇게 다 떨어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분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밀집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 감염의 안정하다. 위험이 네. 낮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개방하게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반면에 이제 프로야구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무관중 경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5월 5일 이제 맞습니다. 개막을 하죠. 네. 프로야구도 똑같이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외라서 분명히 감염 위험은 낮은데 무관중이라고 결정한 것은 관중들이 우리가 떠올려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바깥이긴 하지만 안에서 되게 밀집된 고정된 위치에서 관중을 하고 그리고 응원을 하면서 또 부둥켜 안기도 하고 또 악수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밀집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장시간 이런 곳에 대해서는 무관중으로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팔 간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실외에서도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 공간을 갖다가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이렇게 지침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손소독제와 마스크가 일상화됐듯이 이런 지침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우리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앞서 얘기한 오늘부터 개방되는 자연휴양림도 예전처럼 우리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맞아요. 그 네. 휴양림에 들어갈 때도 이제 거기 방역 관리자가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네. 되고 이제 체온도 재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단체로 모여 앉아서 도시락을 먹거나 이제 네. 이런 것은 지금도 이제 피해야 되는 네. 지침들입니다. 자, 생활 속 거리두기 초안이 발표가 됐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집단 방역,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지침 언급을 해주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집단 방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데 세부 지침이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각 그 집단마다, 사회마다, 단체마다 관리자를 둬서 그 지침에 맞춰 그 상황에 맞게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집단, 회사, 어떤 공간에서도 방역 관리자라는 개념을 한 명을 따로 두거나 하지는 그렇죠. 많이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방역 관리자를 두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침도 만들고 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 그리고 체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황이 다르기 이제 때문에 다. 일상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만 위험 요소들이 많다. 세계적인 대유행도 지속이 되고 특히 그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CDC에서도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길게는 2년 가까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나왔어요. 네, 뭐 국내외 전문가들이 길게는 2년까지, 2022년까지 얘기를 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길게 봤을 때 얘기고요. 일단은 분명한 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치료제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유행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유지돼서 유행의 새가 꺾여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네. 다시 확진자가 또 늘어나면 재확산이 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CDC 질병통제센터도 사실 이번 가을, 겨울에 독감과 맞물려서 더 큰 재유행, 재확산이 미국 내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네. 사실 실제로 뭐 1910년도에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고 한 번 유행으로 끝인 게 아니라 두세 차례 유행이 더 뒤에 연달아서 네. 왔었고요. 그리고 네. 2009년 신종 플루가 유행했을 당시에도 네. 미국에서도 봄에 유행을 했지만 결국 더 큰 확산은 가을, 겨울에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거나 우리가 일상 속의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지 않을 때 그 빈틈을 타서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더 크게 재확산될 수 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범 방역국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가 인구 대비를 봤을 때 확실히 많아요. 9,000명 이상 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것들이 이제 집단 감염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도 취약 인구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 네. 뭐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씩 나타나면서 벌써 9,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상황을 보면은 싱가포르 정부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집단에서 감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네. 연달아서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확진자 한 70% 정도가 이주 노동자들에게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곳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좀 들여다봐서 취약계층을 먼저 검사하고 격리할 필요는 없는지를 좀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이주 노동자의 비율이 싱가포르만큼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네. 먼저 우리나라 취약계층, 취약 지역 하면 취약 단체 하면 뭐 요양병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4월 한 17일부터 열흘간 요양병원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 종사자, 간병인, 입원 환자에 대해서 네. 일단 전국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 그 환자가 발생한 유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갖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감염자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유행 상황도 예측할 수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주해온 외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지금 관련 부처랑 보건당국이 협의를 네. 해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검사와 관리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한됐던 군 장병들의 외출이 모레부터 가능해집니다. 7일 이내에 확진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휴가와 면회 제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범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제한됐던 군 장병들의 외출이 모레인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7일 이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지휘관 판단에 따라 장병의 일과지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약 80%에 해당하는 지역 부대에서 외출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달간의 고강도 통제로 인해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군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휴가와 면회는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은 장병들에게 외출 도중 PC방이나 노래방 등 이용을 자제할 것을 교육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들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외출 장병이 복귀한 뒤에는 발열 검사 등을 거쳐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할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또 외출 통제 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의료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군 고양병원을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94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 대전병원과 대구병원의 경우 병상의 30%를 군 확진자 치료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이번엔 지역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에서 신규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는 퇴원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2명입니다. 서울에서만 2명 발생했고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습니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37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2명 모두 해외 유입 관련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은 지난 19일 일본에서 귀국했습니다. 이튿날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공식 집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지만 인천에서는 퇴원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50대 여성은 구로 콜센터 직원으로 지난달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4일 퇴원했습니다. 어제까지 자가격리 생활을 하던 중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구로 콜센터 직원이었던 남동구 거주 30대 남성도 지난달 24일 퇴원한 뒤 직장에 다시 출근하는 등 정상 생활을 하다 다시 확진됐습니다. 미국 유학을 하다 귀국하면서 공항 검역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20대도 지난 15일 퇴원 뒤 자가격리 중 다시 확진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들을 인천의료원에 입원시키고 접촉자와 이동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추가 확진자 수가 연일 한 자리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한때 경북 예천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됐지만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명 늘었습니다. 예천과 경주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전날에는 경북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2일 만에 처음으로 추가 확진자 0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확진자 1,363명 가운데 사망자는 55명이며 완치자는 9명 추가돼 전체 확진자의 75%인 1,0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의 누적 확진자는 6,836명이며 2주째 추가 감염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는 차원에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대구시는 어제 민간위원 200명이 참석하는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첫 영상회의를 열었습니다. 200명이 온라인으로 동시에 접속해 10개 분과별로 방역수칙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했고요. 앞으로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수칙을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은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구 경북 주민들이 마스크 수급이 가장 불안했던 때마저 질서와 침착함을 보여줬다며 대구의 품격과 경북의 의연함은 코로나19 극복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조금 전 나온 국내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694명입니다. 어제보다 11명이 늘었는데요. 사망자는 2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10명 안팎입니다. 방역당국은 목표를 50명 미만으로 정했었죠. 여기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요. 오늘까지 2주 동안 방역당국의 목표가 유지되고 있는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 부산, 경북 그리고 검역에서 각각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대전, 경남은 각각 1명입니다.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모두 6명인데요. 최근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해외 유입인데요. 지난 17일 이후로 엿새째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 발생보다 해외 유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1,017명이고요. 전체 확진자의 9.5%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별로 보면요. 이번 달 초까지 2주 동안 해외 유입 사례가 집중됐습니다. 이 기간이 전체의 60%가 넘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입국자가 감소하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줄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유럽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홍색으로 표시된 미주,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확진자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해외의 국가별 확산 추이와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인 건데요.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에 이어서 미국도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에서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인도는 2만 명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방역 모범국이라고 불렸었는데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9,1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재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이번엔 폭락하고 있는 유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3% 폭락했고 영국산 브렌트유도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유가 폭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원유업계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늘도 대폭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3% 추락해 배럴당 11.5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30% 가깝게 급락해 2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넘쳐나면서 국제유가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도 부족해 원유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초대형 유조선이라 미국산 원유를 저장하는 오클라호마주의 쿠싱 저장고도 곧 가득 찰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There's a lack of storage,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crude around Cushing, Oklahoma, which takes in the Texas shale production in particular. 6월 인도분 원유 계약 대신 곧바로 7월물을 계약하려는 움직임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 공급 과잉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 유가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원유업계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유가가 30달러대를 유지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10달러 선까지 떨어져 상당수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업계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미국 석유산업, 가스산업이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며 장관들에게 자금 활용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한 원유를 사들이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to put as much as 75 million barrels into the reserves themselves. 국제유가 대폭락이란 악재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8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미 상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580조 원 넘는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애초 300조 원 규모였던 소상공인 지원 추가 예산안이 약 580조 원 넘는 규모로 증액됐고 미 상원은 이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만장일치입니다. 빠르면 내일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바로 실행됩니다. 추가 예산안은 앞서 배정된 예산 400조 원가량이 조기에 고갈되면서 마련됐습니다. 추가로 마련된 예산 가운데 380조 원 정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됩니다. 봉급 보호 프로그램으로 이름 붙여진 만큼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핵심인 검사와 의료기관 지원에도 120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소상공인 이외에 대규모 체인을 갖춘 기업들에게 일부 배정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의회가 서둘러 예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미국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남부 일부 주가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주의 일부 시장들은 주의 경제 재개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 문을 연다는 겁니다. We're talking about this economic pool and getting to recovery. If we're not alive on the other side of it, then there won't be a recovery to be had.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주가 충분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지사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오모 뉴욕 주지사는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한 메릴랜드 호건 주지사의 행동은 똑똑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코로나19 유럽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확산세가 둔화된 국가들이 잇따라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행사들은 취소됐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상점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40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상점에 이어 대형 상점과 쇼핑센터도 영업을 시작합니다. 다만 입장 손님 수가 제한되고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s sollen also mit 1. Mai alle Geschäfte öffnen, aber auch Dienstleistungen wie Friseure, Fußpflege, Maniküre und andere wieder angeboten werden können. 다음 달 15일부터는 식당과 술집 영업도 허용됩니다. 학교와 종교시설도 문을 엽니다. 오스트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14,000여 명이지만 1,900여 명이 완치되고 490여 명이 숨져 현재 환자 수는 3,400여 명입니다. 최근엔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 신규 사망자는 20명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는 봉쇄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4일부터 일부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번 주말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역시 이번 주에 다음 달 4일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행사는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매년 9월 말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가 거리 유지가 안 된다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스페인에서 매년 7월 열리는 황소 달리기 축제 역시 올해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항공, 해운, 자동차 등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 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 이상설을 보도한 CNN 보도 등과 관련해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모른다며 계속 관련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금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CNN 보도에 대해선 그리 큰 신뢰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These are reports that came out and we don't know.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wouldn't,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북한과 전쟁에 가까운 상황도 아닌 만큼 김 위원장에게 단지 행운을 빈다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We're watching the reports closely, and we'll have to see. As everyone here knows, the North Koreans are parsimonious with the information that they put out about many thing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ir leaders, and so we'll keep a close eye on it.
기자들이 가정임을 전제로 김 위원장 건강이 나쁠 경우엔 누가 그 지위를 승계할 거로 보냐고 묻자 기본적인 가정은 아마도 가족 중 누구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곧바로 김 위원장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너무 이르다고 했습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But again, it's too early to talk about that because we just don't know, what condition Chairman Kim is in, and we'll have to see how it plays out.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소식을 들은 게 최근 언제냐는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비교적 최근에 연락을 취한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우리 정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독설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뒷받침할 만한 특이 동향이 북한 내부에서 식별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지방에 체류하며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지 기자입니다.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독하다는 보도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위독설과 관련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며 북한 내부에서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찰 자산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 움직임에 특별한 점이 없거나 또 의료진 이동 등과 같은 특이 동향이 북한 내부에서 포착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정상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재 측근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이며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노동당, 내각, 군부의 특별한 움직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공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역시 위독설이 보도된 뒤 미 국무부와 소통하고 있지만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 역시 북한의 군사 활동을 추적하는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과 전투 준비 태세인 데프콘 모두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집권 뒤 처음으로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에 불참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다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총선이 치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회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명확히 해달라고 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는데요. 당 수습이 급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총선 당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던 통합당이 선거가 끝난 뒤 입장을 바꿨다면서 당론을 명확히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당정청이 합의한 소득하위 70% 지급 방침에 철회를 윽박지른 건 황교안 전 대표였다며 이제 와서 정부 여당이 다른 주장을 한다고 타박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70% 지급으로 통합당의 당론이 바뀌었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하루 이틀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당 수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21대 당선인 등 142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중심의 비대위 체제가 다수 의견으로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 전국위원회를 다음 주 초 개최하는 등 비대위 전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는 절차는 다음 달 초 진행될 전망입니다. 결과 발표에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차고 건조한 날씨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사계절 언제든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특히 환기를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민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의 한 콜센터. 한 층에서 근무하던 200여 명 중 90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됐고 밀집한 근무 환경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집단 감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밀집도, 또 환기와 같은 어떤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유행이 당연히 또 반복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에선 가을철 대유행으로 환자가 밀려들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겨울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온이 높은 여름철은 괜찮을까? 특성 파악이 잘 안 된 신종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날씨에 활동력이 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고 적도 부근에 위치한 에콰도르에선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밀폐된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특히 에어컨을 자주 쓰는 여름철엔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문을 되게 열어놓게 되면 음압병상의 반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시간이면은 한 6번 정도는 공기가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환기가 중요한 건데. 전문가들은 환기 없이 에어컨을 가동하는 건 또 다른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막지는 못해요. 환기를 자주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위험도를 떨고 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방역당국은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든 대규모 발병이 생길 수 있다며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일부 국가들은 공격적인 조치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보다 파격적인 조치로 고용 안전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지혜 기자입니다. 독일의 한 구직센터. 출입구는 폐쇄됐지만 온라인으로 쏟아지는 실업수당 신청을 쉴 새 없이 처리합니다. Also wir haben überschlagen, das, wo wir vielleicht vorher 1.000 Anträge im Monat bekommen haben, bekommen wir jetzt in der Woche 500 rein. Also es ist schon eine enorme Steigerung. 베를린 주 정부는 피해 규모와 인적 사항만 입력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일 안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노동자의 10%만 단축 근무를 해도 손실임금의 60%를 보전해줍니다. 스위스 정부는 속도전입니다. 지난달 소기업 대출에 25조 원을 배정했는데 일주일 만에 75%를 썼습니다. 은행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관련된 기업 관련된 정보가 다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한 30분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날 계좌에 송금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 우리는 어떨까?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현장 혼란이 여전하고 서류 뭐 없어갖고 뭐가 빠져갖고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막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또 이거 괜히 왔다 갔다 차비만 버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은 안 그래도 부족한데 당장 절차부터 걸림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1,000만 명 이상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노동계는 고용보험 상관없는 이른바 긴급 실업수당과 한시적 해고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가 나서 양대 노총 등 노동계를 잇따라 접촉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 한편으로는 코로나19와의 싸움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너져가는 일자리. 생계가 끊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특단의 고용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현장 의료진들에 대한 지원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의료진에게 도시락 기부를 하면서 지역 식당도 살리는 익명의 기부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방콕 유석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식당 주방. 지난달 비상사태 선포 이후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인근 병원에 배달할 점심 도시락 준비가 한창입니다. 모두 익명의 시민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현장 의료진을 위해 기부한 것들입니다. 도시락과 함께 의료진들에게 전달할 응원의 메시지도 직접 적어 배달해 줍니다. เมสเซจส่วนมากจะเป็นให้กำลังใจครับผมกับเกี่ยวกับเจ้าหน้าที่นะครับผมแบบว่าสู้ๆนะ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เหล่าฮีโร่ 도시락 한 개 가격은 우리 돈 4,000원 정도. 이 식당에만 하루에 200개 정도 기부 도시락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10개를 주문하면 거기에 1개씩을 더해 기부에 동참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Although this is actually the difficult time, I feel that this is actually the time that we must stand together.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제때 식사 챙겨 먹기도 쉽지 않은 현장 의료인들. 익명의 기부자들이 보낸 도시락이 큰 힘이 됩니다. การได้รับอาหารเนี่ยค่ะทำให้เราเนี่ยรู้สึกขอบคุณแล้วก็เหมือนกับเป็นกำลังใจที่ทำให้เราได้มีกำลังใจในการที่จะทำงานแล้วก็ต่อสู้ไปด้วยกันค่ะ 비상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를 부탁하며 식당에 다량의 도시락을 기부하는 독지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프로야구가 5월 5일 어린이날 무관중으로 개막합니다. 연습 경기 첫날인 어제 색다른 풍경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도환 기자가 전합니다. 선수단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의미에서 개막일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은 어린이날로 결정됐습니다. 무관중 개막에 오전 3승제 준 플레이오프도 3판 2승제로 바뀌었습니다. 연습 경기 첫날부터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득점한 선수들의 하이파이브가 사라진 대신 허공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침 뱉기가 금지돼 이런 루틴이 있던 선수들은 더욱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1루 주자와 수비수는 종종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침 뱉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조심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 같은 걸 또 할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조심했던 것 같아요. 무관중의 아쉬움은 이닝 도중 인터뷰로 달랬고 이렇게나마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독님. 예, 저도 설레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아직까지. 선수 교체까지 마이크를 통해 생생히 전달됐습니다. First baseman, you. O's playing right field. Choi goes to center.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강한 바람에 황사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의 강풍경보가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적으로 시속 70k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에 약한 시설물은 없는지 주의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바람이 강한 데다 동해안과 경상도 일부, 전남 동부 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입자가 굵은 미세먼지 PM10의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정도나 높은데요.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황사가 확산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미세먼지에서도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이 8도 등 평년보다 10도 정도 낮은 데다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면서 더욱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다음 주나 돼야 봄다운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